자, 정확히 따져보니까요. 37시간 만에 북한에 송환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 목선 하나가 넘어왔었죠. 거기 이제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송환이 됐어요. 우리 정부가 돌려보낸 것이죠, 북한으로. 그런데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정말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송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목선을 타고 있던 북한 선원 3명의 신병을 확보한 시간이 그제 오전 2시 17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는데 조사 등을 마친 뒤에 어제 오후 3시 31분에 북한 선원 3명을 전원을 북측을 송환을 했습니다. 동해 NLL에서 북측에 인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군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지 약 37시간 후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제 새벽이죠. 오전 2시 17분에 이제 우리가 신병을 3명을 확보했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37시간 후에 북한 선원 3명이 북측에 송환 절차가 완료됐다. 너무 성급하게 조사 같은 거 안 하고 보낸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 37시간이면 좀 빨리 보낸 겁니까? 통상적으로 북측에서 NLL 넘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예인을 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북측 주민이 왔으니까 주민이 내려오게 된 경위를 뭐 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위를 따지면서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것이고 이른바 이제 대공용의점이라는 게 대공용의점. 예. 대공용의점이라는 게 있는 점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경찰, 뭐 보안사, 지금 보안사가 아니죠. 예. 안보지원사인데 이런 데가 이렇게 다 모여서 합심을 하게 됩니다. 아하. 합동신문을 하게 되는데 합동신문. 대개 뭐 3, 4일 이상은 걸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주민의 신원부터 시작해서 진술을 다 받아봐야 되고 예. 이걸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전례를 본다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돌려보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인 합동신문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일 지금 터져 나오는 게 NLL 내려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일각의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대변인과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이혜훈 위원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북측의 목선을 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조사가 하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 배 자체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이나 이런 걸 보기는 어려워도 뭐 어떻게 보면 고기잡이배, 오징어 잡이배를 가장해서 내려와 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기. 네, 그런데 보면 북한 목선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제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돼서 우리가 예인을 했다. 그래서 합동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충분히 조사할 만큼 했다. 확인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북한 선원 3명을 북한에 송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게 정부 발표는 예. 아마 이제 그 자유의사, 인도주의 때문에 이제 그 바로 돌려보냈다 이러지만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저는 이제 과도한 북한의 눈치 보기가 아닌가. 눈치 보기다. 예. 북한 눈치 보기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의문이 없어도 보통 이게 4일에서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목선은 상당히 의혹투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항로를 착각했다 하지만 GPS는 없어도 이게 나침반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남쪽과 북쪽을 착각했겠는가 이런 데 의문도 있고 예. 또 이제 흰 수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형 선박과 충돌을 막기 위한 걸 하지만 또 이게 보통 기순할 때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의혹이 많은데 이 정도면 이게 충분히 7일 이상 한 10일 가까이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하고 합동신문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일주일 이상.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도 러시아 선박들이 11일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의혹투성인데 37시 만에 보낸 거는 과도한 이게 북한의 눈치 보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한 목선이 넘어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그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한 어떤 그 군 선원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게 군 당국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뭐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나 뭐 정부의 발표 또한 석연치 않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돛대에 하얀색 수건이 매달려 있어서 이게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대형 선박의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걸려 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뭔가 대남 침투조가 아니냐, 군인 아니냐 이랬는데 장마당에서 군복 원단을 만들어서 뭐 아내가 제작해서 입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한 불빛을 보고 뭐 또 계속 남아한 그 점도 석연치 않다고 했었는데 원산항 인근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해군의 손전 등에 똑같이 반응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했었는데 북한의 단속반인 줄 알고 나가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나서 뭔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더욱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군복 같은 경우에도 장마당 원단으로 제작해서 입은 것이다. 연안에 불빛이 보였는데 그게 원산항 인근으로 착각을 했다는데 글쎄요, 전 북한 선원이 뭐 고기잡이를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배를 타본 사람들은 그게 원산항 인근의 불빛인지 아니면 내가 저거 진짜 NLL을 넘어와서 우리 남한 지역의 불빛인지를 분간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저 북한 선원은 저게 원산항 인근의 뭐 불빛이었다 이렇게 좀 조사가 됐다는 거죠.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게 저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은데 딱 하루 신문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십시오 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합신조사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좀 빠르게 송환을 했다에 대해서 뭐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대공 혐의점이 없다면 그리고 귀순 의사가 없다면 굳이 뭐 억류 기간을 늘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돌려보낼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이혜훈 의원이 그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뭐 일종의 이제 정찰을 나온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 너무 장비도 조악하고 GPS도 없는 나침판 탄이 이제 어선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첨단 어떤 감시 장비와 정찰 자산으로 서로 간에 감시하고 정찰을 하는 이 시대에 목선 보내가지고 아하. 우리 NLL 대응 태세를 보겠습니까? 그건 과도하거나 너무 과민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군이 처음 발표할 때는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 했으면 그 조사를 어떻게 하고 대공 그 의문점이 없다라는 것을 어떤 조사를 했는데 없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발표했으면 좋았을 그런 데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이 송환 조치와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은 1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8시간도 되기 전에 조사와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NLL을 침범하는 것이 목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이제 북한 어선이 제집 드나들듯 등에 연함을 휘젓고 다녀도 이를 묵인하는 정부의 묻지마 송환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김정은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네, 정영기, 이은재 의원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자, 남북, 너무도 다른 선원 송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북한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어쨌든 이틀 만에 송환 조치가 됐고요.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다가 북한에 억류됐던 우리 한국인 2명은 북한이 11일 만에 돌려보내줬습니다. 2일 만에 송환과 11일 만에 귀환. 글쎄요, 딱 보기에 일단 차이가 좀 나 보이긴 하네요. 예. 뭐 날짜상으로 우리는 진짜 11일 동안 억류됐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예. 이틀 만에 보냈으니까 뭐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것보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저 우려, 일종의 우려죠. 우려는 뭐냐면 아까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지난 삼척항 인근에 입항했던 목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건 이제 우리 경계가 뚫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건데 이번에는 경계가 뚫리지는 않았어요. NLL 넘어오자마자 바로 포착이 돼서 애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잘했습니다만 예. 그때 삼척강 인근에 왔던 목선에 대해서 축소 은폐 조작이 의혹이 있었을 때 예. 저도 지금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당시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근데 4명이 다 기술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걸 우려를 표시했었어요.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그렇죠. 그러니까 것이다. 청와대 예. 안에서 행여라도 지금 NLL, 동해 NLL은 굉장히 광활한 바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이 첩동같이 경계를 하더라도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다 조사를 해서 하겠죠. 그러나 청와대 안에 혹시 일부라도 북한에 자꾸 기술해서 오면 이게 남북관계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정무적 판단이 너무 지나치게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의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번에도 이 마스트에 흰 천을 건 것이 뭐 그게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고 하니 중돌 방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예. 만에 하나 특히 보수야당에서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귀순하려는 북한 어민들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남북관계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고 협상으로 푸는 거 오케이. 평화국면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귀순 자체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죠. 행여라도 이제 그런 일각의 분위기가 지금 현 집권 세력 내에 있을까봐 문제제기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가 있었잖아요. 네.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가 이제 모처럼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좀 관련해서 좀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국회 회의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지나친 북한의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오늘 국회에 출석한 통일부 장관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고 오시죠. 북한 억류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러시아를 통해서 연락을 받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목선의 남쪽으로 표류되어서 들어오고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하루 조사한 그 다음날 돌려보낼 정도로 북한의 굉장한 어떤 좋은 말로 배려이고 심한 말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송환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그 답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북한 어선이 뭐 표류하거나 왔을 때의 조치와 또 우리 어선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 북한 어선이 표류해 온 것과 뭐 러시아 선박에 타고 갔다가 우리 국민이 억류가 됐고 그게 이제 귀환하는 것과는 좀 뭐 조치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 예. 제가 보기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게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항상 이 동일한 사안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어선이 실수로 북한에 갔을 때는 11일씩 억류하고 그럼 이게 우리는 37시간 만에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면 NLL을 침범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강제로 퇴거하고 납포도 안 해요. 어허. 그리고 잡아도 37시간 만에 조사도 형식적으로 풀어주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NLL 침범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볼 겁니다. 예. 따라서 저는 우리 당국이 네. 너무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영토가 자꾸 침범되는 거고 저는 북한하고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서 변호사 말씀 중에 NLL을 영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공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니듯이 NLL도 영해가 아닙니다. 국제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로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NLL 내로 저렇게 북한이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이 수시로 침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은 아니죠. 우리 마땅히 경계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거를 영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북한이 11일 동안 실수로 들어간 우리 배에 대해서 억류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북한하고 똑같은 사회가 되자는 거지 않습니까? 11일 동안 억류하고 안 보내는 게 문제지 이 대북 혐의점이 없고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돌려보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상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이 핵심을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부르는데 그 NLL을 북한 어선이나 이런 북한 배들이 침범해온 그 횟수가 김민지 기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뭐 그래픽이 등장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늘었더군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미리 예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예. 바로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목선이 뭐 드나드는 일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보면 최근에 들어서 폭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5년만 해도 뭐 6건, 2017년 24건 이 정도에 불과했던 게 올해만 들어서 386건, 그러니까 그야말로 많이 늘어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어떤 퇴거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미온적인 태도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진짜 딱 언뜻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동해 바다의 광활함 때문에 특히나 이제 북한의 이제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올 때 고기잡이만 열중하다 보면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표식에 따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또 오징어를 잡는 데 있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의 변화 때문에 내려오는 일이 맞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쪽에서 사실은 퇴거 조치에 대해서 예전처럼 엄중하게 하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남북 화해 국면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종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내려오면 경고방송 정도 하고 이게 퇴거 조치하는 거고 만약에 이번 사건처럼 표류해서 들어오면 합심해서 간단히 하고 좀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많다 보니까 386건이면 지금 거의 10배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까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무슨 뭐 엄중하게 뭐 납부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그런 늘어나는 늘어나고 있는 이 NLL 침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나 우리 당국이 조금 단호한 입장을 가질 필요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북한군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북한 어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남쪽에 뚫렸다는 이 생각은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훈 변호사. 오늘 박 의원님이 그 NLL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제가 이제 국제법상으로 NLL이 이게 영해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1953년에 유엔사에서 이제 클라크 장군이 NLL을 했을 때 북한에서 이게 명백한 이의가 없었고 오랫동안 이게 관행으로 이게 경계선이 준수되어 왔고 예. 그래서 이게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기존의 선이 유지됐거든요. 따라서 이게 사실상 우리 영토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목선, 북한 선원 3명에 대한 송환 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